안녕하세요. 썸썸로그 성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왜 2번이나 다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에 제가 2번 계약을 하면 제가 진짜 뼈에 새겨서 깨달은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인테리어를 앞둔 분들이라면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갈게요. 1번, 가견적을 최대한 자세하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테리어 견적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아있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한다면 1차 가견적을 받기 전부터 나만의 디테일 포트폴리오를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갈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집의 구조, 공사 범위, 고문선인지, 히든도어인지, 걸레바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이너스 걸레바지인지, 걸레바지 없음인지, 3mm 두께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 조명을 할 거면 그런 조명의 위치, 개수, 스위치의 종류, IoT 시스템 적용 여부, 또 이제 쓰고 싶은 타일의 크기와 종류, 가능하다면 이제 폰번까지 적어서 이제 마루 종류 이런 것들까지 다 싹 최대한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업체에 먼저 상담을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가견적 단계에서 뭔가 이런 느낌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싶다. 그리고 타일은 600각 타일이고 도배지는 이런 거고 마루 종류, 상판 소재, 레이아웃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의 기준이 좀 스탠다드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스탠다드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견적이 내다 보니까 이제 초기 상담 비용이랑 나중에 막상 인테리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걸 적용했을 때의 가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부 미팅 후 견적도 견적이지만 막상 집을 비우고 실측을 하거나 철거 후 여러 번 집 상태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천장 배관 상태나 철거 중 난방 배관 파손 등 생각지 못한 변수로 철거 후에 추가 비용이 또 쑥쑥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예상 못한 건 시스템의 충돌이었어요. 이제 단순하게 제품 비용, 인건비 정도 생각을 하고 제가 온도 조절기를 최신형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바꾸면 그 전체 전선 배관 같은 걸 다 고쳐야 돼서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계획보다 이제 훨씬 저렴한 조절기로 거꾸로 다운그레이드를 당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현관 옆에 저희가 일괄소등, 엘리베이터 콜, 그리고 가스 잠금 같은 기능 스위치가 있었어요. 이 스위치도 이제 기존 시스템이랑 저희가 바꾼 스위치와 또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엘리베이터 콜만 살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먹통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실장님한테 3번이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이해를 했는데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변수를 사실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라는 거를 좀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유드렸습니다. 2번째는 계약은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장짜리 계약서 때문이었지만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구두로 계약 예약기가 오간 뒤에 가계약 전부터 묘하게 소통이 좀 느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미묘하게 신경을 덜 써준다는 느낌이 들 때 사실 멈췄어야 했던 거죠.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사나 빌라 임대 일정을 저희가 미리 잡지 않았다면 이제 변경이 사실 이럴 때 더 쉬웠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 성수동 안에서 대형견이랑 아이 둘이 갈 임시 거처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뭔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발목을 잡은 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약을 한다면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정말 업체가 정확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범위와 프로세스 그리고 계약서 내부 세부 내역이 어디까지 명기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또 요즘 다 3D 도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세부 도면을 제공을 안 할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못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사 진행 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통하는지 실제 단톡방 사례를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턴키 특성상 내 집인데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뭔가 하루 종일 현장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진행된 걸 가지고 추가 비용을 내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급하게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어떤 공사가 얼만큼 진행이 됐고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소통이 된다는 게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아마 자신 있는 업체라면 거꾸로 사례를 먼저 보여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에도 뭔가 매일 투명하고 눈에 보이게 소통을 해주는 업체랑 계약을 진행하시면 진행 내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예비비는 무조건 총 예산의 최소 10%는 따로 빼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거 후 이제 터지는 변수, 예를 들면 뭐 배관 파손, 시스템 충돌 같은 문제는 이제 전문가도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가견적 금액을 내 총 예산의 이제 맥시멈으로 잡아버리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좀 파산이라고 봅니다. 최소 예산의 이제 10%는 정말 최소 없는 돈이라고 치고 통장에 이제 없다 생각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해야지 멘탈이 안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막상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나면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집의 낡은 물건도 막 거슬리기 시작할 거고 저희도 이제 막상 공사를 하니까 그 스프링클러나 환기 배관 같은 게 누렇게 뜬 게 눈에 엄청 거슬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집을 예쁘게 꾸미니까 막 예쁜 물건도 막 되게 눈이 돌아가게 들어오더라고요. 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제품들을 이제 경우에 따라 정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에 전열 고양기랑 에어컨이 모두 고장이 난 상태여서 이제 교체비가 들어갔고 방충망도 다 고장이 나서 다 올 교체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배관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교체 안 하고 그냥 쓸게요 했던 부분들도 막상 공사를 하고 이제 새 벽지나 이제 바닥에 깔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려서 이제 필름 작업을 조금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이런 부분에서 추가되면서 오버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애초에 공사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희는 계약을 2번 다시 하면서 한다고 났기 때문에 수습하기에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더 자금의 여유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마음의 무게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저의 그나마의 위안은 신혼생활 시작할 때 뭐 드려야 했던 뭐 그릇 세트, 뭐 반찬통, 뭐 가전, 가구 다 최소로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버리고 바꿔가면서 살기로 해서 그래도 물건이 되게 없는 편이었고 근데 혹시 결혼을 앞두시고 제 거를 이제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처음부터 뭐 굳이 6인용 식기 세트나 막 반찬통 세트 한 번에 많이 들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두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에서 버려보고 합쳐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가구는 요즘 가구들이 다 되게 고가잖아요. 200번 정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희 집은 사실 이미 소파가 꽤 망가져서 바꿨고 이제 정말 신중하게 구매를 했음에도 선반장이 막상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집에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용 위치를 아직도 못 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는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비용은 둘째 치고 보관 이사비랑 단기 임대, 빌라 월세까지 이제 나가야 됐고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호기롭게 제가 전에 막 30일라지만 뭐 갓생을 유지하는 이제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미 좀 지칠 대로 멘탈이 나가서 지금은 뭔가 갓생이고 뭐고 좀 내 멘탈을 붙잡고 이제 숨 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인 둘만 살면 이제 둘이 뭐 대충 회사에서 때우고 뭐 일주일 내내 뭐 컵밥 먹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좀 환경을 같이 버티게 하는 게 좀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간편식만 제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아이들이 다 커서 분가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의 인테리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흰머리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이상으로 인테리어를 저희가 하면서 여러분은 꼭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3가지 공유를 해드려봤고요. 이제 새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어떻게 제가 뭐 동선을 짰는지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로 차차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